3단원 우리말 바로쓰기의 첫 번째 소단원인 올바른 발음과 표기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의문의 변동을 통해 올바른 발음과 표기가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의문의 변동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의문이 무엇인지, 의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의문이란 무엇일까요?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이 의문이라는 것은 음소와 운소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그러면 음소와 운소가 무엇이냐? 이건 의문의 종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문의 종류에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장단, 고저, 강약, 즉 길고 짧음, 높고 낮음, 강하고 약함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고 하고 분절음, 즉 끊을 수 있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단과 고저, 강약을 운소라고 하고 비분절음, 즉 끊을 수 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자면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고 의문 안에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장단, 고저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학습할 의문의 변동은 무엇일까요? 의문이 왜 변동을 하고 어떻게 변동을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의문 변동은 무엇일까요? 의문의 변동은 의문이 어떤 위치에 놓이는가에 따라서 발음이 서로 달라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부엌이와 부엌안을 발음한다고 할 때 어떻게 발음할 수 있을까요? 위의 부엌이는 부엌키, 아래의 부엌안은 부엌안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같은 환경인 것 같지만 자음과 모음이 놓이는 위치, 환경에 따라서 키읔의 발음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 이것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의문의 변동입니다. 그러면 의문의 변동은 왜 일어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음의 경제성, 즉 보다 쉽게 발음을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발음의 명료성,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발음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문 변동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변동에는 크게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교체입니다. 교체라는 것은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A와 B가 만났을 때 A는 그대로 있지만 뒤에 있는 B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C라는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흡사 이런 느낌이겠죠? 축구 경기에서 교체를 하게 되면 해당 선수만 바뀌지 경기를 뛰는 전체 인원에는 변화가 없는 거랑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탈락입니다. 탈락은 A와 B가 만났을 때 A는 그대로 있지만 있어야 할 B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11명이 뛰는 축구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팀은 11명에서 1명 부족한 10명이 경기를 뛰어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첨가입니다. 첨가는 A와 B가 만났을 때 그 사이에 다른 의문이 덧붙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축약입니다. 축약은 A와 B가 만나서 하나의 의문으로 합쳐지는 것인데 탈락은 단순히 하나의 의문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축약은 남아있는 의문 안에 있는 A와 B의 속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탈락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의 변동에는 크게 교체와 탈락, 첨가와 축약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체에는 파열음이 비음의 앞이나 뒤에서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있습니다. 자음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음화는 파열음이 비음으로 교체되는 조음 방법 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음화는 유음인 리을의 앞이나 뒤에 위치한 니은이 유음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개음화, 경구개음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 형태소의 마지막 소리인 디귿과 티읕이 형식 형태소의 첫 소리인 모음 이나 반모음 제이를 만나면 지읒이나 치읓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된소리대기인데 된소리대기는 쉽게 말해 기역, 디귿, 비읍과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 즉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으로 교체되는 현상입니다. 된소리대기는 단어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비음화입니다. 식물, 잡목, 닿느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식물, 잡목, 닿는으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단어의 첫 음절의 마지막 소리, 지금부터 종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음절의 종성에 위치한 기역과 비읍과 디귿이 이응과 미음과 니은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기역과 이응은 연구개라는 조음 위치가 동일하고 비읍과 미음은 입술, 디귿과 니은은 치조, 잇몸이라는 조음 위치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조음 위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느냐? 남은 건 조음 방법이겠죠. 단어의 두 번째 음절 초성에 있는 미음과 니은으로 인해서 첫 음절 종성에 위치한 파열음이 비음으로 교체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음화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심리와 능력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바로 심리와 능력이겠죠.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인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음 위치는 치조, 즉 잇몸으로 같습니다. 첫 음절 종성은 미음과 이응으로 각각 비음에 속한 자음입니다. 즉 위와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앞에 비음이 위치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능력과 공권력, 권력의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선생님이 발음을 해봤지만 평소 이 세 단어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력이라는 같은 글자를 가진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발음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는 점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비음어라는 것은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비음 앞이나 뒤에서 같은 조음 위치의 이응과 니은, 미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음화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실내, 권리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바로 신뢰, 권리로 발음이 됩니다. 신뢰의 니은과 권리의 니은이 각각 리을로 교체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니은과 리을 모두 치조음이라는 점에서 역시 조음 위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니은 앞 또는 뒤에 위치한 리을은 조음 방법으로 봤을 때 유음입니다. 즉 유음화라는 것은
니은 앞이나 뒤에 있는 유음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유음을 하는 것은 니은이 앞이나 뒤에 위치한 유음, 리을 때문에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음화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굿이, 갓이는 어떻게 발음을 하면 될까요? 바로 구지, 가치로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 음절의 종성에 위치한 디귿과 티읕이 구디, 가티가 되지 않고 지읒과 치읒으로 교체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뒤음절의 초성인 모음 이 때문입니다.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디귿과 티읕을 가지는 첫 음절은 의미를 가진 말이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실질 형태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음 이는 의미가 없는 말, 즉 형식 형태소이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할 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형태소의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형태소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즉 최소 유의미 단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형태소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의미를 가지느냐, 의미를 가지지 않느냐로 구분하면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기능만 하는 형태소로 국어의 조사나 어미, 접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에 반해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로 어간이나 어근, 명사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국외음화가 일어난 조건을 확인할 때 이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국외음화로 돌아오면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인 디귿이나 티읕이 형식 형태소인 첫소리인 모음이나 반모음 제이를 만나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교체되는 현상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네 단어의 발음을 생각해 봅시다. 붓여는 어떻게 소리납니까? 붓처로 소리나겠죠? 업무는 업무, 미다지는 미다지, 신라는 신라로 발음이 됩니다. 이제 각각의 단어에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부처는 부텨가 아니라 부처로 소리난다는 점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음절의 종성인 티읕이 치읒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업무는 업무의 비읍이 비음인 미음으로 교체되었다라는 점에서 비음화가 발생하였고, 미다지는 미다디가 아니라 미다지로 발음된다는 점에서 역시 첫 번째와 같이 국외음화가 일어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는 니은이 유음인 리을로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유음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나요? 오늘의 마지막 음운 변동입니다. 된소리 대기. 된소리가 뭡니까? 우리나라 자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삿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센소리는 키읔, 티읕, 피읕과 같이 발음이 거세게 나는 것들이고 된소리는 쌍자음을 가리킵니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리를 예사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문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된소리로 교체되는 것이 바로 된소리 대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입구, 담다, 갈등은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우리가 적은 대로 입구, 담다, 갈등으로 소리내면 발음하기가 어렵겠죠? 수업 초반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발음의 경제성,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입구, 담다, 갈등으로 소리내면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입구, 담다, 갈등으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첫 음절의 종성의 비읍, 미음, 리을 뒤에 두 번째 음절 조성의 기역, 디귿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입구는 명사 안, 담다는 어간과 어미 사이, 갈등은 한자어라는 점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같은 상황이지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된소리 대기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단어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음운 변동의 유형 4가지, 각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 4가지를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국어, 국어교사 박영준이었습니다.